중금속 배출 최고의 음식 바로 이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헬프건강TV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 몸에는 중금속이 쌓이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이란 무엇인가요?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높은 밀도, 금속적 특성, 독성 등을 갖는 금속 요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중금속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됩니다. 수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에서 존재하는 금속이며 독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전구, 열계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납은 주로 배터리, 납도금, 소방용품 등에 사용되었으며 연료, 독성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금속 독소로서 담배 연기나 산업 폐기물에서 나오는데 식품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소는 토양, 물, 공기 등에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에 비소가 함유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비소 노출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크롬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일부 형태는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크롬이 도금이나 합금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중금속은 산업활동, 화학물질 사용,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해 환경에 배출되어 인간이나 다른 생물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용 및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금속은 왜 우리 몸에 쌓일까요?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이는 주요 원인은 환경오염, 식습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합니다.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는 주요 이유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환경오염, 대기, 토양, 물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이나 자동차 배기 등으로 인해 중금속이 환경에 배출됩니다. 이러한 중금속이 공기, 물, 토양을 통해 식품에 흡수되고 이로써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식품 중금속 함량, 일부 식품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일부 해산물, 채소, 곡물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금속이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흡연, 담배 연기에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이러한 중금속을 직접적으로 체내로 흡수시킵니다. 고려하지 않은 진행 과정, 우리 몸은 중금속을 완전히 배출하기 어려운데 이는 대부분의 중금속이 체내에서는 느린 속도로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속은 장기에 쌓일 수 있으며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 노출, 일부 직업은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납은 건설업, 자동차 제조업, 배터리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금속 중 하나입니다. 소비품 사용, 중금속은 소비자 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장품, 치아 양치제, 금속 가공 제품 등에서 중금속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의 쌓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이면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유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대부분의 중금속은 독성이 있습니다. 인체에 특히 해로운 중금속으로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들은 특히 신경계, 간, 신장 등 다양한 기관에 손상을 일으키며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NA 손상, 몇몇 중금속은 세포 내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포의 기능이 손상되고 종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문제, 수은은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노출 수준에서는 신경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에 쌓인 중금속은 기억력 감퇴, 학습 능력 저하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병 증가, 중금속 노출은 면역계를 약화시키고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뮴은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 손상. 일부 중금속은 간에 쌓일 경우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능 저하 납과 같은 중금속은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식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의 특별한 영향. 어린이들은 중금속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중금속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주로 환경오염, 특정 산업활동, 흡연, 일부 식품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지만 섭취를 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렐라. 크로렐라는 녹주류로서 특히 수은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의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 마늘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납에 대한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 생강은 해독 특성이 있어 특히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샐러리. 샐러리에는 신장 기능을 촉진하고 중금속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나몬. 시나몬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중금속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슬리. 파슬리에는 신장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금속 독소와 상호작용하여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몸의 해독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다양하며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 외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미리미리 골고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